고독이 여는 사랑의 문. 사람에 있어 가장 알 수 없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라고 어떤 현자가 말했다. 정말 그렇다. 잠깐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바란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에 몇 겹씩 두꺼운 껍데기를 두르고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두터운 장벽 속에 가둬놓은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원해서 마음의 벽을 두르지는 않는다. 세상에 맞춰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벽이 쌓여가는 것이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두꺼운 벽에 둘러싸여 고독에 몸부림치는 자신이 거기에 있다. 아니, 인간은 고독하지 않다. 모든 생명은 하나다. 라고 위로의 말들을 건네지만 그것만으로 고독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옛날에 인간은 아주 둥근 모습을 하고 있었고 손발이 4개씩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너무 강하니까 신이 질투를 해서 인간을 2개로 나누어 버렸다. 그 이후로 인간은 자신의 반쪽을 찾기 위해 애태우게 되었다. 남녀 연애의 시작을 암시하는 플라톤의 일화이다. 이 일화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일부를 잃은 까닭에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고독한 인간은 중요한 뭔가가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다. 사랑을 갈망하는 크기는 고독의 깊이에 비례한다. 모순된 얘기 같지만 정작 사랑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고마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채워진 물독은 빈 물독의 고독을 알기 어렵다. 반면에 고독으로 밤을 지새본 사람은 그만큼 사랑이나 연민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의 소중함을 잘 안다. 또 그런 존재와의 만남에는 늘 이별이 뒤따른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사랑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망상을 잘 다루는 요령. 상상력은 인간이 지닌 아주 소중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것은 양날의 칼이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자신을 강하게 이미징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끌고 나가는 견인차가 된다. 최근에는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미징이 갖는 힘이 인식되어 이미징 트레이닝이 연습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라톤 선수도 레이스 전에 반드시 레이스 전개를 이미징한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어서 때로는 주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멋대로 달려가는 일도 있다. 그래서 종종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망상은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한다. 가령 모두들 나를 비웃고 있다고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망상이 한없이 부풀어 올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망상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소는 망상에 사로잡혀 산다. 망상은 무의식 속에 바람이나 두려움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억지로 눌러버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망상을 잘 다루려면 망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망상을 실행에 옮기라는 것은 아니다. 망상을 잘 관찰하여 그 밑바탕에 어떤 바람이 내재되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생각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망상은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 그것은 몇 월 며칠에 전쟁이 끝나고 해방된다고 하는 선명한 꿈이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극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 꿈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의지삼아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뎠다. 그러나 그가 고대하던 날이 왔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낙담한 나머지 살아갈 의욕을 잃고 병이 들어 2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의 기분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란 냉혹한 것이다. 망상을 가차없이 때려 부숴버렸어야 했었다. 만약 꿈을 그대로 믿어버리지 않고 그 대신 그런 꿈을 꾸게 한 소망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져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스며드는 광명. 좌절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어둠의 터널이 영원히 어디까지고 계속될 것처럼 생각되어 더욱 정울망적인 기분이 된다.
특히 자신의 약한 모습을 쉽사리 내보일 수 없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좀처럼 타인과 상담을 할 수도 없어서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점점 더 자신을 몰아세우게 된다. 체면 때문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좀처럼 내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자신을 더욱 조치하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면 체면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진다.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체면까지도 모두 던져버리겠다는 각오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이다. 그리고 각오를 하는 순간 절망의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온다. 나는 정말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내마저도 내게서 멀어진 것 같아서 모든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각오를 하고 자살의 명소로 알려진 절벽으로 찾아갔습니다. 먹구름이 낀 2월의 추운 날이었습니다. 사람 그림자도 없는 절벽 위에 서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별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이 느껴지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측은한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그 측은함의 눈물은 한순간에 감동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외톨이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지 않은가.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으려던 마음은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심연에서도 감동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무력감이야말로 최대의 적. 갑자기 당신이 병에 걸려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학교 공부에서도 뒤처져 버리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나 동료들은 매일 즐겁고 발랄하게 살아갔는데 나만 이런 데 처박혀 있어야 하다니. 나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낙오자다. 나는 가치없는 인간이다. 이젠 틀렸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나는 무력하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현대인들 중에는 어디선가 학습된 무력감을 키워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역경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비관적인 일만 생각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홋카이도에 해산물을 들여와서 도쿄 백화점에 납품하는 회사의 경리를 맡고 있었는데 불황의 여파를 탄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이라면 불황 속에서 흔히 있는 이야기라고 덮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의 경기가 좋았던 시절 사장의 보증 부탁을 받고 가볍게 찍어준 도장이 화근이 되어 어렵게 장만한 집까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쯤 되면 틀림없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방황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는 의외로 태연해 보였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렇게 느긋할 수가 있나 하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어차피 한번 잃어버린 걸 끙끙거린다고 되찾을 수 있겠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낙천적일 수 있다면 세상에 더 이상 겁날 것이 없겠죠.